앞으로 집값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찬스가 올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하느냐? 대한민국의 으뜸 주거지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자연도 아니고 교통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동 아파트가 진짜로 비싸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어떤 원리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동 하면 뭐 서울에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입지로 알려져 있죠. 자, 1986년도에 5월 달에 나온 신문 기사를 보니까 목동 아파트 왜 안 팔리나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동 아파트에 상당히 그 인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 목동 아파트를 분양받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분양을 받지 않으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아마 이때가 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정말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목동이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986년도 7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후에 신문을 보니까 갑자기 목동 아파트 강세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고요. 자, 분양이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좀 강세 그랬는데 분양가를 한번 보니까요. 27평형이 3,500만 원. 야, 진짜 싸다. 1986년이면 뭐 지금부터 거의 40년이 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40년까지는 안 됐군요. 40년까지는 안 됐고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3,500만 원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 27평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19억 2,500만 원입니다. 와, 19억 2,500만 원. 자, 그래서 이 19억 2,500만 원 그 퍼센트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과연 이때 3,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지금 몇 퍼센트 수익률일까?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400%. 재테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정말 사실 뭐 35년, 40년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을 태워서 만들어내는 수익률이 바로 이거죠. 자, 압구정동, 목동, 여의도 토지거래 허가제 시작해서 뭐 굉장히 이제 가격이 2020년, 21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동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는데 자, 목동이 왜 비싸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뭐 강남은 뭐 그렇다 하고 이 강남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비싸냐? 재건축 이슈 때문이냐? 재건축 이슈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3년 전만 하더라도요. 7년 전만 하더라도 3,318만 원, 평당 3,318만 원으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때문에 비싸진 부분도 있죠. 최근에는 재건축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목동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좀 좋은 주거지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면 뭐 거의 강남 그 다음으로 비싼 정도 수준인데 목동은 도대체 왜 비싼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목동도 사실은 강남이죠. 자, 왜 목동이 강남이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강남이라는 건 지역적인 강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어느 지역에나 있는 으뜸 주거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에서 으뜸 주거지라는 게 있습니다. 으뜸 주거지라는 건 어느 지역에나 있는 강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서울의 서부권의 강남은 바로 목동이다라는 겁니다. 으뜸 주거지다라는 거죠.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서울이 이렇게 한강이 가운데로 가로지르고 있고 강의 남쪽에는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뭐 강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서울의 서쪽인 이 강남과 서초구, 동쪽인 강남과 서초구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목동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보다는 당연히 크기는 좀 작은데요. 이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동 그러면 여러분들 목동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동 그러니까 양천구 목동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동은 말이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지도상의 이 그림이 이제 목동 지역인데 말이죠. 자, 여기를 목동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목동과 이 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신정동. 자, 지금 보이시죠? 요 그림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목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신정동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동 하는 것은 바로 어디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목동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가 목동이고 이쪽이 신정동인데 실제 목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여기를 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를 목동이라고 하느냐? 바로 여러분 목동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목동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는 목동이 또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우리가 목동 하면 바로 이 목동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목동도 있고 신정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92개 동 27,000세대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크죠? 392개 동에 27,000세대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하는데 현재 가격을 보니까 평당 6,818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강남 서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비싸다라는 겁니다. 양천구만 보면은 아무래도 강남구와 서초구보다는 조금 그 순위가 떨어지는데 나머지를 빼고 순수하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강남 서초구 다음으로 비싸다는 거죠. 와, 그럼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아, 위치가 좋은가 보다. 교통이 좋은가 보다. 학군이 좋은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부동산은 결국 로케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정말 로케이션이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비싼 걸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점선 바로 위에 염창동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등촌동이 있고 그 다음에 화곡동이 있고요. 신월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의 바로 서쪽이 강서구죠. 그 다음에 밑에는요. 고척동이 있고 신도림동이 있어서 여기는 바로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물레동이 있고 양평동이 있고 이쪽이 영등포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와 위치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목동입니다. 자, 그러면 목동이 지금 서울에서 강남 서초구 다음으로 비싼데 바로 위치를 같이 하고 있는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신월동, 고척동, 신도림동, 물레동, 양평동은 왜 그만큼 안 비싼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파트는 무조건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꾸 위치에 매몰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있는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와 함께 로케이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이상하리만큼 비싸다.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가 집값이 싸지는 않죠. 거기도 서울이니까 비싸지만 이 목동이 유독 비싸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 한번 가격을 보니까 강서구는 평당 3,413만 원, 구로구는 3,072만 원, 영등포구는 4,297만 원. 영등포구는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좀 올라간 거고요. 영등포구만 보면은 3,81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위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왜 2배 가까이 차이가 날까? 바로 이게 으뜸 주거지만의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서울의 서부의 강남 목동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목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특징이냐? 인천, 그리고 부평, 부천, 그 다음에 일산, 이쪽의 모든 개업이들이 다 어디 사냐? 바로 목동에 사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 수도권의 서쪽에 있는 분들의 전문직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같은 느낌이 바로 목동이다라는 겁니다. 목동. 자, 그러면 인천, 부천, 김포, 강서, 광명, 수도권의 고소득층이 모여 사는 곳은 강남으로 가기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하나의 으뜸 주거지를 만든 것이 바로 목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은요. 왼쪽에 동작구와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와 성동구, 그리고 관악구와 성남 판교를 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서울의 동쪽에 있는 강남인 강남구와 서초구의 특징은 주변이 다 집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동은 목동만 비싸. 그 주변은 안 비싸. 안 비싸다는 말은 좀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덜 비싸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으뜸 주거지는 말이죠. 으뜸 주거지는 제가 이제 한번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으뜸 주거지는 확장형이 있고 고립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강남권 같은 경우는 말이죠. 확장형 강남입니다. 이 확장형이라는 거는 강남이 점점 넓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강남구만 강남, 그 다음엔 강남 서초구만 강남, 그러더니 좀 이따가 송파구까지 강남이래. 이제는 뭐 강동구까지 강남 4구래. 이제는 동작구도 자기도 강남이래. 이렇게 자꾸 강남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확장형 강남입니다. 확장형 강남. 자, 확장형 강남은 어느 지역에나 있는데요. 이 확장형 강남의 특징은 뭐냐?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집값이 비싸져요.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의도나 목동을 한번 볼게요. 자, 여의도 한번 볼까요? 여의도. 여의도는 고립형 강남입니다. 여의도와 목동은 고립형 강남.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의도에 가까이 갈수록, 목동에 가까이 갈수록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여의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격이 확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과거에 우리가 드라마 중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스카이캐슬. 캐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은 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캐슬 안으로 들어가면은 몰라도 밖에 있으면 캐슬하고 가깝든 안 가깝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와 목동은 고립형 강남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동 바로 옆에 물레동, 양평동, 화곡동, 신월동이 목동만큼은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를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서울의 동쪽의 강남인 으뜸주거지인 강남에는 되도록이면은 강남 중심지로 가까워지는 것이 입지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의도하고 목동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간다고 해서 뭔가 입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여의도나 목동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장형 강남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자, 한번 보면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를 끼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과천시나 판교, 분당을 끼고 있는데 확장형 강남의 지역은 주변이 다 집값이 같이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방에 예를 들면 해운대구, 부산의 해운대구 또는 수영구, 그 다음에 대구의 범어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확장형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어디나 다 으뜸주거지가 있잖아요. 그 으뜸주거지가 한번 특징을 잘 보시면 정말 그쪽 지역의 핫플레이스에 가까워지면 집값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바로 옆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이든 이름이든 뭐가 갈리게 되면 집값이 많이 차이 나는지를 잘 관찰하십시오. 야,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이 으뜸주거지 중에서도 확장형인지 아니면 고립형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립형 강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의도나 목동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인천에 송도가 있습니다. 송도. 여러분 송도 아시죠? 송도도 고립형 강남. 그 다음에 판교가 아니라 광교. 광교도 고립형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광교 근처에 간다고 집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광교가 돼야지 비싼 거예요. 인천도 송도에 가깝다고 비싼 게 아니라 그냥 송도가 돼야 비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고립형 강남인데 지금 여러분들 전국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전국에도 다 보면 우리 지역의 강남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역의 강남이 확장형 강남인지 고립형 강남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집값은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용가치는 전세가, 투자가치는 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용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가치죠. 자, 근데 위치가치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뭐냐? 안전한 이웃, 면학 분위기,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일자리 접근성, 자연 조망 요 5가지였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1번, 2번. 그 1번, 2번이 뭐냐면 바로 안전한 이웃, 그 다음에는 면학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으뜸 주거지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자연도 아니고 교통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으뜸 주거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웃이 안전하냐. 자, 이웃이 안전하냐라는 말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굉장히 안정적인 집단이 우범률도 좀 낮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율도 좀 낮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한 이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원과 면학 분위기입니다. 학교와 면학 분위기가 아니고요. 학원과 면학 분위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으뜸 주거지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뭐 당연히 대치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에는 목동의 학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나의 부를 자녀대로 세습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가 좋은 곳이 바로 으뜸 주거지가 되는데, 그 으뜸 주거지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립형도 있고 확장형도 있다. 자, 그렇다면 고립형이 왜 생기느냐? 자, 고립형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커뮤니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로케이션과 커뮤니티는 사실은 같은 말은 아닌데 로케이션이 곧 커뮤니티다라는 겁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가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프라이스 베리어라고 하죠. 가격 장벽을 세워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고립형 강남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아마 앞으로 프리미엄급 최고 입지인 으뜸 주거지는 미래에 GTX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아파트의 지도를 크게 바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집값이 좀 많이 하락을 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찬스가 올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굳이 강남에 가까워지거나 굳이 여의도 목동에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새롭게 부상하는 커뮤니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학구열이 좀 높고요. 교육열이 좀 뜨거운 엄마들이 모여서 생기는 커뮤니티 지역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동탄, 뭐 예를 들면 광교, 이렇게 옛날에는 안 알려졌었는데 최근 우리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원주민들은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는 지역. 자, 앞으로는 GTX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의 중심권이나 뭐 소위 말하는 비싼 동네로 자꾸 입지를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지금 아파트 가격 많이 하락하고 있죠. 자, 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제는 아파트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하락기에 그 다음에 시장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물론 지금 이제 하락이 좀 시작된 분위기이긴 한데 이제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50 이하로 낮아졌을 때는 여러분들도 사셔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떤 집을 살 거냐? 지금부터 시장을 관찰하고 로케이션과 커뮤니티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